드디어 한 달 전부터 기다려왔던 산타랠리가 음력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덕분에 우리 오늘 코스피 지수가 9거래일 연속으로 상승 마감에 성공했습니다. 근데 정말로 오늘이 음력으로 12월 25일 크리스마스 날이었어요. 서양에서는 이제 음력을 차이니스 이어라고 부르니까 오늘은 차이니스 크리스마스라고 해야 되나? 이 느낌이 약간 중국집에서 파는 오므라이스 정도? 아니면 차이나타운에서 파는 길거리 핫도그 느낌? 하여튼 뭐 잘 먹었으니까 됐죠 뭐. 오늘도 역시 항생지수가 아시아 증시 전체 위험자산 선호 분위기를 또 띄웠습니다. 야, 정말 항생은 이 정도면은 피로감을 느낄 때도 되긴 했는데 항생제를 얼마나 세게 먹었길래 항생지수가 이렇게 절대 안 꺾이고 있습니다. 원래 뭐 모든 사람들이 기다리는 조정은 결코 오지 않는다는 증시 격언도 있는데, 하여튼 이번 음력 산타랠리를 이끄는 그 루돌프가 바로 항생지수, 그리고 또 중국 본토에서부터 솔솔 풍겨 나오는 짜장면 냄새입니다. 그런데 오늘 중국의 중앙은행인 인민은행 쉬엔창롱 부총재가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 통화정책이 경기 회복에 방점을 두지만 대규모 유동성 공급은 자제할 것이라고 갑자기 이 짜장면 냄새가 막 풍기는 냄비의 뚜껑을 팍 덮어버리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민은행이 사회 전반적으로 수요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정책을 집행할 것이나 합리적 수준을 지향하는 견지에서 대규모로 유동성을 공급한다는 오해는 빚지 않을 방침이라는 건데, 사실 요즘 중국은 실제로 인민은행이 양적 완화를 일부 실시하고 있고요. 현재 홍콩 증시를 들어올리는 기대감은 이제 중국 당국의 LPR 금리 인하 이거거든요. 이게 이제 인민은행으로 하여금 약간 경계감을 느끼게 했다, 이렇게 보이고, 역시 미국의 연준이나 또 여기 중국 인민은행이나 똑같이 내수 경기에 인플레이션 같은 이 콜레스테롤이 끼는 거를 누구보다 경계하고 있구나. 그리고 중국은 또 세계의 공장이라는 그런 별명처럼 중국에서 인플레가 생성이 되면 이게 전 세계로, 특히 이제 미국에 그대로 수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게 또 연준을 자극하면 또 작년 초반처럼 또 달러 강세 위안화 가치 급락 이런 상황에 놓일 수가 있음을 지금 중국 인민은행도 극도로 까다롭게 관리하는 것 같은 인상을 남기려고 한 발언이었습니다. 하여튼 지금 중국은 코로나 확진자 아주 그냥 마구 터져 나가는데 진짜로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위드 코로나를 강력하게 막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코로나 팬데믹 당시에 언택트 진료 최대 수혜주로 꼽혔던 알리바바 헬스케어 오늘 마이너스 2.99%, 그리고 징동 헬스도 오늘 2.53% 추가 급락하면서 아예 금융시장에서는 얘네들은 그냥 당국이 버린 놈들이라고 아주 그냥 공매도 맛집으로 세력들한테 먹잇감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내일 뉴스 미리 보기에서 이번 홍콩 증시가 과연 언제 꺾일지 바로바로 그 바로미터라고 잘 보자고 했던 알리바바는 지난주 후반에 살짝 조정받는 듯 하더니 오늘 또 추가 상승하면서 야, 짜장 냄새가 그렇게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다. 짜장 그릇을 뺏어가도 식탁에 남은 춘장, 두반장, 짜사이 이런 것들만으로도 충분히 랠리는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강한 투심을 반영했습니다. 자, 일단 오늘 미국은 마틴 루터킹 목사님 기념일로 국경일인 동시에 월요일장도 휴장입니다. 또 오늘 밤에 괜히 스마트폰 보면서 이거 왜 안 움직이지? 야, 이거 옆집도 와이파이 비밀번호 바꿨나? 진짜 치사 빤스네. 이렇게 실망하지 마시고 오늘 원래 휴장이라서 안 움직이는 겁니다. 하여튼 미국이 나름 홀리한 이런 마틴 루터킹 데이에 월가의 대표 비관론자이자 지난 서브프라임 사태를 일찌감치 예언해가지고 일명 닥터 둠이라고 불리는 누리엘 루비니 교수 인터뷰가 마침 이런 날 나왔는데, 근데 여기서 한 발언이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약간 괴기스럽다고 해야 되나? 하여튼 핵심이 뭐냐면은 연준이 이번 인플레와의 전쟁을 하다 말 거라고 이렇게 예언한 건데요. 아니, 이 양반 평소 그 극단적 비관론자 컨셉대로라면은 연준하고 인플레이션이 전쟁을 하다가 결국 둘 다 죽을 것이다, 뭐 이 정도는 나와줘야 닥터둠 아닌가? 근데 연준이 포기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다 말 것이라고요. 그래서 왜 이런 생각을 했나 들어보니까 연준이 진짜로 자기네 인플레 목표치 2%까지 이 인플레이션을 꼬라박으려면은 기준금리를 한 6% 위로는 올려야지 될까 말까라고. 근데 정말 그렇게 되면은 아예 그냥 경제가 죽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맨날 그 인플레이션을 사람의 콜레스테롤 내지 비만으로 예를 드는데, 지금 120km 나가는 사람을 콜레스테롤 잡겠다고 러닝머신에 올려놓고 속도 6으로 한 5시간 동안 묶어놓는다. 그러면 오히려 심장마비로 한 방에 갈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한다?
연준의 수요 파괴는 이 사람을 최대한 몸을 막 고단하고 막 그 괴롭게 해가지고 그렇게 콜레스테롤을 다 뽑아버린다는 그런 방법이 아니라 그냥 쓰러지지 않을 정도로 정말 기진맥진 상태로 만든 다음에 아예 너무 힘들어서 밥 생각도 나지 않을 그런 상태로 만들면 이게 바로 수요 파괴다. 왜 사람도 너무 피곤하고 지치고 막 죽겠으면 아예 그냥 뭐 배도 안 고프고 그냥 막 물만 맥히고 막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월가에서는 연준이 인플레를 잡았다 이런 환호가 좀처럼 가시지 않고 있는데요. 무디스의 마크 잔디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인플레 대응 작업을 아직도 하고 있는 게 맞다면 이제는 금리 인상을 끝내는 그 출구 전략을 논의하고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12월 CPI를 봤을 때 도저히 부정적인 항목을 발견할 수가 없었고 인플레이션이 찐으로 둔화되고 있다고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CEPR, 우리말로 경제정책 리서치 뭐 이렇게 직역되는데 뭐 한국의 내외경제연구소 이 정도 위상을 가진 여기 CEPR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딘 베이커는 연준이 인플레이션으로부터 승리를 선언해야 될 때라고 정말 인플레이션은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다음 ABN 암로의 빌 다이븐리 이코노미스트는 인플레이션 둔화가 너무나 뚜렷하기 때문에 연준 금리 인상 폭이 추가로 축소가 불가피할 것이라고. 그러면서 이 양반은 오는 2월 1일 FMC에서 0.25%포인트 금리 인상 이번에는 물론이고 그 다음 3월에도 0.25%포인트 금리 살짝 올리고 이제 연준 금리 인상은 끝이라고 이렇게 단정하는데 그 근거로 이제 인플레이션 둔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그 고유가 환경이 해소되면서 에너지 비용이 크게 하락한 점을 꼽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중고차 가격 하락세도 지속되는 중이고 다음 의료 서비스 부담도 점차 감소하면서 이것도 인플레 둔화에 기여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여기다가 금상첨화로 유럽 지역의 지금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서 이쪽도 역시 겨울이 마치 끝난 것처럼 에너지 비용의 가파른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은 독일도 그렇고 유로존 다 올겨울에 이상 한파 온다는 일기예보 때문에 천연가스랑 원유 엄청 비축해 놨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반대로 뒤집어진 상황이 온 거예요. 여기까지 들어보면은 왜 지금 음력으로 산타랠리가 찾아왔나 다 이해가 됩니다. 바로 이런 그 낙관론과 희망적인 그런 요소들이 지금 현재 시장에 음력 산타랠리를 불러온 건데 그러나 골드만삭스의 데이빗 코스틴 수석 투자 전략가는 미국 경제가 경착륙할지 연착륙할지 아직 불투명한데 현재 너무 연착륙 시나리오에다가 인플레이션이 완전 끝난 것처럼 이런 시장의 낙관론이 너무 지나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여전히 미국 인플레이션은 높은 수준이고 연준은 또 충분히 매파적이고 이런 상황에서 올해 강도는 모르겠어도 경기 침체가 온다는 그 시나리오가 여전히 베이스 케이스, 그러니까 기본 시나리오라고. 그러나 현재 시장에 반영된 센티먼트는 이거랑 다르게 너무 좀 낙관적인 것 같다 이렇게 꼬집었고요. 그러면서 골드만삭스는 만약 미국의 약한 경기 침체, 그러니까 마일드 리세션이 와가지고 다행히 그거를 이제 쉽게 극복을 하고 연착륙에 성공을 한다고 해도 그럼 이미 기업 실적이 바싹 쪼그라들어 있을 거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의 올해 2023년 연말 S&P 500 지수 목표치는 4,000포인트라고 합니다. 이거 우리 코스피에 대입하면 딱 2,400포인트인데 좀 너무 야박한 거 아닌가? 지금부터 그럼 아무것도 안 해야 되는 건가요? 또 골드만삭스는 그러면서 이렇게 연착륙과 경기 침체 사이에서 주가 지수가 얼어붙더라도 PER로 봤을 때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인 기업들은 그래도 기회가 있을 것이라면서 테슬라하고 3M 이런 기업들을 꼽았고요. 그럼 만약에 이제 미국의 경기 침체가 좀 세게 와서 경착륙을 하면서 실물 경기가 좀 심각하게 얼어붙고 실업률이 막 5%, 6% 이렇게 다시 올라가고 이런 시나리오에서 또 수혜가 될 종목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표 경기 방어주들로는 뭐가 있냐면은 코스트코. 야, 진짜 코스트코는 무적 아니에요? 경기 좋을 때, 나쁠 때 다 좋아. 다 추천이야.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여기 들어갔어요. 그 다음에 비자카드하고 마스터카드 역시 경기 방어주로. 다음 미국 냉동식품 대장주 타이슨 푸즈 그리고 담배랑 껌 그 유통사 알트리아 이런 종목들을 골드만삭스는 경기 방어 전용 좌석으로 모시겠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런하 반갑습니다. 오늘의 외국계 리포트는 또 골드만삭스 하지만 이번에는 우리 코리아 테크 분석입니다. 우선 삼성전자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가 7만원 그대로 유지했고요. SK하이닉스 목표가 11만원 역시 투자 의견은 매수입니다. 그 다음에 삼성전기는
기존 목표가 16만 원에서 이번에 16만 5천 원으로 상향했고요. 투자 의견 매수. 그 다음에 삼성 SDI 목표가를 기존 90만 원에서 오늘 85만 원으로 하향하면서 투자 의견은 그래도 매수. 다음 LG 디스플레이. 미치겠네. 목표가 안 그래도 12,000원이었는데 이걸 또 깎았어요. 11,500원으로. 그리고 투자 의견은 매도를 유지하겠다. 다음 LG 이노텍. 참 작년에 많이 참 좋았었는데 애플 관련주가 묻었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약간 방황을 하는 것 같은데 목표가를 기존 34만 원에서 오늘 31만 원으로 깎고 투자 의견 중립. 그 다음에 LG전자. 목표가는 기존 9만 5천 원에서 9만 8천 원으로 상향을 했지만 투자 의견은 중립. 다음 모간 스탠리도 오늘 코리아테크 분석을 했는데 여기는 아예 그냥 3개 그룹으로 브레이크다운을 제시했는데 먼저 오버웨이트 비중 확대 의견에는 SK IE테크 목표가 8만 원, LNF 목표가 32만 원, LG전자 12만 9천 원 봤어요. 그리고 삼성전자 6만 8천 원. 여전히 모간 스탠리는 진짜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억하심량이 커요.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16,000원, 삼성전기 18만 원, SK 하이닉스 12만 원, 원익 IPS 3만 5천 원. 여기까지가 오버웨이트, 그러니까 비중 확대 종목군이고, 다음 이제 이퀄 웨이트. 시장 비중으로는 포스코 케미칼 목표가는 20만 원, 다음 에코프로비엠 목표가 12만 원, 덕산 네오룩스 목표가 42,000원, LG 이노텍 목표가 31만 원, 삼성 SDI 목표가 65만 원. 여기까지가 이제 이퀄 웨이트입니다. 시장 비중. 다음 이제 제일 안 좋은 거 언저 웨이트 비중 축소 종목들은 솔루스 첨단 소재 목표가는 26,000원, AP 시스템 목표가 17,000원, 삼성 SDS 목표가 13만 6천원, 그리고 서울 반도체 10,000원 이렇게 봤습니다. 다음 이제 K바이오에 대해서는 CLSA가 분석 보고서를 냈는데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기존 목표가 100만 원에서 오늘 95만 원으로 하향하고 대신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유지. 다음에 휴젤 기존 목표가 16만 5천 원을 오늘 18만 원으로 상향했네요. 투자 의견은 매수. 그 다음 유한양행은 기존 목표가 7만 400원을 오늘 6만 2천 원으로 비교적 큰 폭으로 후려쳤고요. 그래도 투자 의견은 아웃퍼폼 유지합니다. 그래서 내일 뉴스는 내일 보면 너무 늦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클릭 한 번으로 매일 저녁 내일 나올 뉴스를 영상으로 미리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은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아예 나는 뉴스를 요즘 안 본다고, 오늘 뉴스는 내일 뉴스 오프닝에서 다 정리해주고 내일 뉴스는 또 이렇게 미리 다 얘기해주니까 하루 종일 뉴스에 신경 안 써도 돼가지고 너무 편하다고 댓글로 칭찬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수록 저는 또 중요한 뉴스 빼먹지 않도록 더더욱 집중하고 또 계속 끊임없이 성찰하고 학습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내일 뉴스 미리 보기를 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선 미국은 이제 마틴 루터킹 데이로 월요일장 휴장이라고 했고요. 토, 일, 월 연휴 쉬고 화요일장부터 개장을 하는데 개장하자마자부터 매우 바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일단 지금 어닝 시즌 한복판, 야구로 치면 5회 초 정도다 보니까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제 화요일부터 대기하고 있는데 말 나온 김에 보면은 모간 스탠리하고 골드만삭스 이 월가 대표 금융사들 또 두 곳인데요. 과연 지난주 JP모간, 뱅크 오브 아메리카, 웰스파고, 시티 그 실적 발표 당시처럼 경기 침체에 대한 예상 내지는 이걸 대비한 뭐 대손 충당금 쌓기라든가 이런 걸 얼마나 또 얘기를 할지 또 중요하겠고요. 다음 이제 유나이티드 에어라인도 화요일 실적 발표 예정입니다. 이어서 본격적으로 1월 17일 이제 설 연휴 앞두고 D-4 화요일인데 먼저 정부 일정부터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주에 이어서 내일도 정부가 국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논의를 가집니다. 요거는 이제 이미 너무 많이 선반영돼 있죠. 화장품부터 기타 등등. 저는 개인적으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풀리면 솔직히 얘기해서 저는 피임 관련주라고 봅니다. 사실 이거 벗으면 경계감도 많이 사라지고 남녀 상렬지사도 보다 이제 다음 내일 산업부가 원전 생태계 복원을 위한 기업 현장 방문에 나섭니다. 이번에 중동에서 보니까 이러다가 정말 그 70년대에 메이드 인 코리아 가발하고 이태리 타올이 전 세계 시장을 휩쓸었듯이 이제 이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K 원전이 중동에 정말 제2의 에너지 붐을 일으킬 기세더라고요. 잘 아시는 대로 원전에 들어가는 그런 뭐 우라늄이 이게 무기화되면 그게 핵무기 되는 거고요. 요런 산업을 다른 나라 그것도 민간 기업에 맡긴다는 거는 정말 양국 간의 엄청난 신뢰 관계가 바탕이 되지 않고서는 힘든 일이죠. 다음 내일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의 블루 카본 전문가 워크숍이 개최되는데요. 요것도 이제 뉴스플로우에 올라오기 좋죠.
인도네시아 하면 또 이제 아시아의 몇 안 되는 자원 부국인데 다른 뭐 천연 자원이나 이런 거 중에서도 우리 2차 전지 들어가는 소재들 여기 인도네시아가 세계 순위권의 그 생산국입니다. 이거 관련해서 양국 간 협의가 우리 2차 전지 관련주들에게는 매우 매우 좋은 호재죠. 다음 내일 중국에서는 지난 4분기 GDP가 드디어 발표되는데 이거 내일 그 오전 10시 반에 중국 증시 개장하고 곧바로 30분 뒤인 오전 11시에 발표 예정입니다. 이게 또 서해를 넘어서 황사처럼 우리한테 영향을 미칠 매우 중요한 재료죠. 근데 작년 10월이었나? 그 당시 중국 공산당 대회 바로 앞두고 갑자기 3분기 GDP 발표 날에 중국 당국이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발표를 안 해버렸던 그런 해프닝이 있었는데요. 참 진짜 저는 대학 때 그 경제학 전공 시절부터 지금 거의 한 30년 동안 이런 경우는 또 처음 봤어요. 아니 멀쩡한 국가에서 경제지표 그것도 GDP 발표 일정을 안 지킨다고? 참나 그런 거 보면 진짜 머릿수가 깡패인가? 이런 생각도 드는 게 그러고 보니까 예전에 학창 시절에도 아무리 애가 조금 시원치 않더라도 형제가 많은 집 애들은 아무리 그 일진도 함부로 못 건드리잖아요. 아니 그럼 우리도 합계 출생률 자꾸 떨어지는 게 이게 국력에도 정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기 전에 뭔가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 그러고 보니까 참 내일 국회에서 저출생 관련 정책 토론회가 열리는데요. 요것도 이제 뉴스플로우에 막 도배되기가 좋죠. 요거 관련주는 증시의 출산 장려부터 고령화 테마까지 라인업이 쭉 마련돼 있죠. 자, 그리고 내일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가 올해 첫 원유 시장 보고서를 공개하는데 올해 원유 수요 전망, 특히 이제 중국 리오프닝이 반영된 첫 원유 수요 전망이 어떻게 나올지 조금 긴장이 됩니다. 진짜 올해 상반기에 연준이 금리 인상을 잘 마무리하고 이제 금리 동결한 상태에서 지켜보는 그런 과정에서 갑자기 중국의 원유 수요 폭발하면서 국제 유가가 100달러 뛰어넘고 미국 개솔린 가격이 다시 반등하고 그러면 연준이 또 어떤 도끼를 품을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다음 내일 북한이 최고인민회의를 개최하는데 뭐 우리 군 행사 끝나고 폭죽 아니면 에어쇼 하듯이 얘네 이거 또 한번 무력 도발 감행할 우려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 드론 사건에 대해서 김정은이 이거 막 자화자찬하면서 이제 뭐 신천리마 행군을 드론으로 시작하자 내지는 만삽뜨고 허리 펴기 운동을 4차 산업혁명 버전으로 드론 만개 띄우기 허리 옆 이런 거 밀고 나간다고 하면은 또 난리 나는 게 아닌가.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의 내일 뉴스를 또 들고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